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열애설이 하나씩 다 트는데요. 오늘은 네. 또 한중 커플일까요? 배우 강하나 씨가 뜨겁게 열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네. 누굽니까 이분이요? 역시 이제 아무래도 한류 시대가 되니까 연애도 국경을 뛰어넘어 하고 그렇군요.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 열애설이거든요. 네. 그 목격담과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이 마치 연애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열애설이 불거진 건데요. 두 사람 다 배우이고 네. 특히 이제 왕대륙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스타일인데 청춘의 아이콘처럼 지금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오사카의 테마파크에서 둘이 같이 데이트하는 듯한 모습으로 포착이 됐었고 그때는 아니라고 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수산물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해물을 고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봤는데 이번에 역시 또한 중국 드라마를 같이 찍으면서 뭐 정말 연인이 아니라 동료로서 같은 지인들하고 어울렸던 것이지 데이트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강한나 씨는 어떤 분이에요? 드라마로 데뷔를 했죠. 그 네. 9년차 배우인데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 막 뭔가 이슈가 되고 인기몰이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점이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면서 검색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실검에 1, 2위를 다투는 적도 좀 잦아졌는데 특히 네. 레드카펫 그 영화제에 참석을 했을 때 드레스가 네. 항상 여배우들에게는 화제가 되잖아요. 네. 강한나 씨가 과거에 한 드레스,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늘 저렇게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습니까? 신인이어서 그런 건가요? 신인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의식을 하는데 네. 평소 자신에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힙 부분의 라인을 살려서 과감하게 팠던 이 모습 자체가 파격 드레스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건데 네. 그때 이후로 뭐 예능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활동을 쭉 해오다 보니까 왕대륙이라는 그런 중화권 스타하고도 열애설의 주인공까지 되면서 뭔가 네. 이제 자신의 접점을 인기 접점을 향해 가는 그런 중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연상 연하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왕대륙 씨는 국내까지 첫사랑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분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어쨌든 중국 드라마 통해서 서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한다면 두 분이 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강한나 씨에 대해서는요. 네. 이분의 노출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과거에 장혁, 신하균 씨 함께한 영화에서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순수의 시대였을 건데요. 그때 이제 노출신에 대해서 여배우들은 항상 숙명처럼 노출을 해야 된다면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네. 해야 될 때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순수한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네. 과감한 연기에 도전할 때 묵직한 무게감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돼서 드라마까지 진출을 했고 또 예능에 네. 사실 주인공처럼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뭔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강한나 씨도 예능계에서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예능계에서 주연급으로 또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정통으로 연기의 길을 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네, 고비도 많고요. 파란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선배 연예인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더욱 많이 배워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배우 한흥정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종영했던 드라마에서요. 워낙 한흥정 씨가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었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제2의 전성기를 가지지 않을까 네. 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오늘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요. 네. 드라마 출연료를 수천만 원대 못 받게 됐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은정 씨의 소속사 대표가 네.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이 될 무렵에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 자신 소속 배우라든지 직원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네. 언지를 줬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미리 언지를 주지 않고 큰 수술을 받으러 가니까는 한동안 연락이 안 될 것이다. 라고만 그래요? 해놓고 뭔가 운영에 대해서 삐걱거리는 것을 감지는 해도 설마 수술을 하러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렇죠. 미지급까지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고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지금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10월 무렵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미 어제부로 계약을 해지를 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렇군요. 소송까지는 안 가고자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 지금 한은정 씨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출연했던 드라마에서요. 네.
이 첫 장면에서부터 몸을 던지는 연기를 했던 한은정 씨였는데 네네. 지금 배우 출신의 설성민 대표인가요? 네. 서소다 대표가 말씀대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고 네. 남은 배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다 계약 해집니까? 계약 해지를 순조롭게 하면 다행인데요. 그게 네. 어려운 경우에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불타는 청춘에 나오고 있는 이현수 씨도 마찬가지고 또 레인보우 출신의 조현영 씨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현영 씨 같은 경우에도 한 700만 원 정도의 미지급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네. 했으면 정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뭔가 회사는 야심차게 시작을 해놓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이런 폐단을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은정 씨가 아마 출연료도 정산이 안 됐고 네. 이중계약에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스 월드 출신이더라고요. 데뷔 초기에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활동했는데 정말 곱비 풀린 한은정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한은정 씨를 제가 종종 요즘 보거든요. 저랑 동선이 겹치는 곳이 있어서. 아, 근데 그러시군요. 한은정 씨가 되게 도시적인 이미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깍쟁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넉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도 친누나처럼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인간적인 스타일인데 이렇게 어떤 미지급 부분 때문에 법적인 소송까지 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정도를 많이 넘어섰구나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은정 씨가 데뷔 초에는 워낙에 헌칠한 미모를 소유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신비주의를 고수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털털한 성격을 드러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낚시도 정말 잘할 만큼 아, 그래요? 네, 그 낚시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드라마의 리턴에도 출연했을 때 제가 들었던 바로는 원래 1회 정도만 나오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 뒤로 작가님이 뭔가 반응이 좋으니까 한 번씩 두 번씩 더 썼던 것이 강렬한 네.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감까지 마치고 왔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시 나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30대고 40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데뷔한 게 좀 아무래도 미인대 출신이잖아요.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관록이 있는 배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도회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끼를 숨기려니까 힘들었다라고 털어놓는 분입니다. 말씀처럼 낚시도 잘하고요. 네. 피부 관리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처럼 뭐 잠 잘 자서 그래요가 아니라 스타킹으로 얼굴 묶었다고 과감하게 또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반전 매력이 있는 분인데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좀 결혼 소식도 낳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소식이 뜸한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열애 소식, 뜨거운 뭐 결혼 소식 이런 것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자신의 이미지가 워낙에 정제되고 또 이제 스스로 진단한 거예요. 내가 왜 남자가 없나, 결혼할 남자가 없나에 대해 진단을 네. 한 바로는 정제된 이미지고 도시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대시를 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네. 스스로 진단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는 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 네. 내 이미지를 보고 접근을 안 하신다. 이 뛰어난 예능감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한은정 씨인데요. 네. 의리도 있나요? 매니저한테 통 큰 선물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카메라 안팎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를 기자들은 많이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은정 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보고 취재를 했던 바로는 카메라 안팎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결혼에 준비한 필요한 것들도 다 직접 친누나처럼 사주고 돈도 또 한 500만 원 정도 딱 쾌척을 해주고 결혼 비용에 쓰라고 주고 선물처럼. 네.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해놓고 결혼식 당일에 얼굴 안 비치면 너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식 당일날은 맨 먼저 와서 끝까지 있으면서 친누나 노릇을 해줬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정말 의리를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어요. 네. 참 많은 파고를 겪고 있습니다만 한은정 씨의 뿌리칠 수 없는 예능감과 소탈한 면모를 좀 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워낙 우리 곁에 이 커피향과 함께 찾아올 듯한 네. 중년의 배우 안성기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며느리 보신다면서요? 네, 큰아들이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벌써요? 전했는데요. 사실 그 아드님들도 미남이잖아요. 키도 훤칠하고. 아, 저분입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 윤희정 선생님 재즈 공연에 갔다가 이 안성기 씨 부자를 봤어요. 아, 그러세요? 역시 아들이 참하게 잘 컸다. 그 남성에게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하게 잘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때는 뭐
배우도 도전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인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어떤 DNA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안성기 씨의 아내분이 조각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드님 장남 같은 경우에는 설치 미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5월에 이제 맏며느리 본다고 하니까 주변에다 이제 소소하게 원래 저분이 뭐 자랑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닌데 맞습니다. 맏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랑이 넘치다 보니 이제 주변에 네. 소식을 좀 발빠르게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성기 씨를 빼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상당히 이국적인 외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조촐하게 치르신다고 하나요? 결혼식을? 아무래도 이제 안성기 씨 스타일 자체가 뭔가 막 드러내고 뭐 허례허식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그 가풍에 맞게 결혼을 할 거로 보이고요. 안성기 씨도 젊었을 때, 또 원래 아역 출신인 건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어렸을 때 아역 그건 때도 압니다. 흑백 네.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아, 안성기 그렇군요. 씨도.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부전자전이란 말이 네.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안다빈 씨는 아버지는 국민 배우인데 본인은 배우의 길 갈 법도 했는데요. 네. 광고 촬영할 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웠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두 분입니다. 저 때만 해도 신인 배우인 줄 알았어요. 아들인 줄 모르고요. 네. 연기에 도전해 뽑았도 네. 한 텐데 가지 않았고 네. 엘리트 예술가의 길을 두 아들이 다 걷고 있더라고요. 이 안성기 씨 참 자식 농사 잘 지으셨다고 평가받겠어요. 부모가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도 안성기 씨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이었을 만큼 그렇군요. FM처럼 잘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들도 정말 잘 성장했다고 느껴지고요. 네. 둘째 아들 같은 경우 또 사진작가. 네, 네. 시카고 대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저 있는데 촛불 바로 앞에 계신 분인가요? 네, 지금 둘째 아들이요. 근데 사실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국민 배우니까 아들들에게 부담감을 주기가 싫어서 유학을 네.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 청소년기에 두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학비나 생활비를 많이 보내야 됐던 게 안성기 씨의 숙명이죠, 아버지니까.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 교육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7천만 원씩 이렇게 보냈어야 그래요? 했다고 하니까 안성기 씨가 정말 허리가 휘게 뒷바라지를 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의 일이 사실 들쑥날쑥한데 그 무렵이만 해도 이제 커피 광고를 꾸준히 하실 때여서 그래도 지속적인 지원이 끊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둘째 아들 안필립 씨요. 이 네.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사진 전공을 하는 안성기 씨만의 이 교육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그냥 잡초처럼 자라날 수 있게 말이죠. 특히 이제 사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자식들은 보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자체가 교육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내가 나중에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할지가 다 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도 아버지가 너무너무 영화계에서도 거장이라는 네. 수식어가 정말 어색하지 않게 잘 배우로서 오로지 정말 장인처럼 살아온 이 모습에 네. 자신들이 선택한 그 예술가의 길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아마 같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래도 금수저 집안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유학생활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셨을 텐데 네. 이 안다빈 씨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로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는데 네, 네. 색약 컴플렉스가 있었다고요. 네. 실제로 색약이었고요. 그러니까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을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화가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무채색 위주로 그림을 그렸다고 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에게 컴플렉스가 왔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딛고 서면 더 큰 길이 나에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안다빈 씨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정말 색약이라는 스스로의 어떤 미술가로서 화가로서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설 수 있게 해준 것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서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성기 씨가 나를 남자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언젠가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네. 색을 봐야 하는 직업의 색약인 네. 건 참 마음속의 고충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뭐 백남준 씨도 색약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네네. 이 안다빈 씨가 이렇게 예술가로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데 저희 제작진이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저 안소영 씨 어머니와 네. 배우 안성기 씨는 아버지 사진도 있고요. 네. 좌우성 우정재라는 느낌. 아니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어떻게 함께 있죠?
특히 이제 안다빈 씨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국내외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울러서. 네. 아, 저기군요.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사실 어떤 인연을 왔나 저희가 생각할 땐 아버지가 안성기니까 후배들한테 좀 가서 응원해줘. 전화 한 통 해갖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나서 안성기 씨 아들이니까 인사를 하게 됐나 봐요. 네. 그때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듣고 기억을 하고 일정을 빼고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와서 인증샷을 남기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다빈 전 씨에 포착된 세 사람 왼쪽이 네. 이정재 씨죠. 네네. 그리고 안다빈 씨 그리고 오른쪽에 정우성 씨인데 뭐 네. 세 분 다 연예인 같네요. 두 분이 연예인이지만요. 우연히 인사 주고받은 인연으로 저렇게 맺어진 건가요? 네, 그렇게 돼서 맺어졌고 약속대로 와서 축하해줬고, 근데 이 사진이 아마 이 공개가 된 것은 과거에 안성기 씨가 뭔가 했던 거 싸이 땡땡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네, 이것이 공개가 됐던 것 같고 정말 훈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게 그냥 네. 연락해서 야 내 아들 전시회 하는데 와줘 이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만난 자리에서 초대를 했고 근황을 나누면서 갔다라는 거 그 부분이 되게 미덕같이 느껴집니다. 이 남달라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벌써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몫이 있었어요. 안성기 씨와 정우성 씨가요. 이 각별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편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성기 집행위원장님.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잠시 마이크 조정을 하고. 네, 정도 씨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2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저 장면에서 또 그랬지만 이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마이크도 도와주면서 네. 각별하시다면서요. 특히 이제 안성기 씨가 제가 항상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던 뭐 영화제 때 만나던 느끼는 게 참 다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정우성 씨한테도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척박한 현장에서 찍을 때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선배의 모습이었다라는 네. 거죠. 거기다 또 이제 되게 정우성 씨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두 분이 무사란 영화를 찍을 때 중국에서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하면서 찍었는데 정우성 씨가 중화권 중국을 누비는 이 모습이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흙바람 맞으면서 촬영할 때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든든함을 줬던 선배로 정우성 씨의 마음에 기억이 되니까요. 네. 가식적인 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안성기 씨는 정우성 씨를 아낄까요? 두 분이 영화도 같이 하고요. 네. 유니세프 홍보대사, 또 한 분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결도 좀 비슷해요. 마음의 결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같이 아무리 네. 좋은 환경에서 얘기하라고 놔둬도 서로가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건데 둘이 마음의 결이 같다 보니까 통하는 면이 많고 커플룩도 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고 네. 통하고 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 분모가 있어서 오랜 세월 팬층이 이탈하지 않고 집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정우성 씨가요. 네. 이 안성기 씨의 길을 따라가고 있긴 한데 더 너머로 가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새롭게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네. 뜻깊은 행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우성입니다. 제가 나레이션으로 참여한 영화 그날 바다가 4월 12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참사 이후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곧 다가올 4월 16일 사주기를 맞이해서 더 많은 여러분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4월 12일 개봉하는 그날 바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분은 세월도 안 드시나요? 네. 어떻게 매년 볼 때마다 얼굴이 똑같습니까? 네. 정우성 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세월호 참사를 다룬 건데요. 네. 지금 이분이 노 나레이션. 개런티로 네. 이 나레이션을 해주셨다면서요. 네. 실시간 예매율 지금 보니까 1위네요. 네, 아마도 온 국민이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네. 4월 16일이면 벌써 4주기인데요. 정우성 씨가 이제 목소리 참여를 당연히 저분의 성격상 노개런티로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지금 공식적인 것도 보니까 노개런티를 네. 참여를 했네요. 그래서 그날 그 어떻게 침몰을 하게 된 것인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쭉 추적을 하는 그 영화에 대해서 아까도 동영상으로 소개를 하면서 네. 온 국민의 관심이 꺼지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워낙 이분이요 그동안 좀 굵직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도 많고 네. 소신 발언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네. 이 존재감,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잘 알고 있는 분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가난을 딛고 스타가 된 케이스고 가난을 딛고 부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 저분이 가난했어요? 네, 많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가난이지 그것은 나의 가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그 사회의 후미진 곳들을 들여다보는 정우성 씨의 행보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공감을 하고 더 파장이 커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정호성의 소신. 네. 뜬금없습니다만 이지아 씨하고는 연락 안 한대요? 이지아 씨하고 뭐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자, 정호성 씨는 지금 연기 활동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사회적 목소리 외에 또 준비하는 게 있나요? 정우성 씨는 주변에 또 어려운 환경, 제작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후배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노게런티로 연간에 참여를 해주기도 하고 네. 제작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또 작품을 고르기도 하는데요. 간간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 참 독보적이죠. 그 이미지만큼 그리고 또 자기의 행보도 말이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네, 제가 들었던 바로는 원래 1회 정도만 나오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 뒤로 작가님이 뭔가 반응이 좋으니까 한 번씩 두 번씩 더 썼던 것이 강렬한 네.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감까지 마치고 왔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시 나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30대고 40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데뷔한 게 좀 아무래도 미인대 출신이잖아요.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관록이 있는 배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도회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끼를 숨기려니까 힘들었다라고 털어놓는 분입니다. 말씀처럼 낚시도 잘하고요. 네. 피부 관리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처럼 뭐 잠 잘 자서 그래요가 아니라 스타킹으로 얼굴 묶었다고 과감하게 또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반전 매력이 있는 분인데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좀 결혼 소식도 낳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소식이 뜸한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열애 소식, 뜨거운 뭐 결혼 소식 이런 것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자신의 이미지가 워낙에 정제되고 또 이제 스스로 진단한 거예요. 내가 왜 남자가 없나, 결혼할 남자가 없나에 대해 진단을 네. 한 바로는 정제된 이미지고 도시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대시를 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네. 스스로 진단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는 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 네. 내 이미지를 보고 접근을 안 하신다. 이 뛰어난 예능감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한은정 씨인데요. 네. 의리도 있나요? 매니저한테 통 큰 선물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카메라 안팎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를 기자들은 많이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은정 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보고 취재를 했던 바로는 카메라 안팎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결혼에 준비한 필요한 것들도 다 직접 친누나처럼 사주고 돈도 또 한 500만 원 정도 딱 쾌척을 해주고 결혼 비용에 쓰라고 주고 선물처럼. 네.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해놓고 결혼식 당일에 얼굴 안 비치면 너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식 당일날은 맨 먼저 와서 끝까지 있으면서 친누나 노릇을 해줬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정말 의리를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어요. 네. 참 많은 파고를 겪고 있습니다만 한은정 씨의 뿌리칠 수 없는 예능감과 소탈한 면모를 좀 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워낙 우리 곁에 이 커피향과 함께 찾아올 듯한 네. 중년의 배우 안성기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며느리 보신다면서요? 네, 큰아들이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아, 벌써요? 전했는데요. 사실 그 아드님들도 미남이잖아요. 키도 훤칠하고. 아, 저분입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 윤희정 선생님 재즈 공연에 갔다가 이 안성기 씨 부자를 봤어요. 아, 그러세요? 아, 역시 아들이 참하게 잘 컸다. 그 남성에게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하게 잘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때는 뭐 배우도 도전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인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어떤 DNA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안성기 씨의 아내분이 조각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드님 장남 같은 경우에는 설치 미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5월에 이제 만며느리 본다고 하니까 주변에다 이제 소소하게 원래 저분이 뭐 자랑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닌데 맞습니다. 맏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랑이 넘치다 보니 이제 주변에 네. 소식을 좀 발빠르게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성기 씨를 빼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상당히 이국적인 라도 그것을 딛고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쓰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성기 씨가 나를
남자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언젠가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네. 색을 봐야 하는 직업의 색약인 네. 건 참 마음속의 고충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뭐 백남준 씨도 색약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네네. 이 안다빈 씨가 이렇게 예술가로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데 저희 제작진이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저 안소영 씨 어머니와 네. 배우 안성기 씨는 아버지 사진도 있고요. 네. 좌우성 우정재라는 느낌. 아니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어떻게 함께 있죠? 특히 이제 안다빈 씨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국내외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울러서. 네. 아, 저기군요.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사실 어떤 인연을 왔나 저희가 생각할 땐 아버지가 안성기니까 후배들한테 좀 가서 응원해줘. 전화 한 통 해갖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나서 안성기 씨 아들이니까 인사를 하게 됐나 봐요. 네. 그때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듣고 기억을 하고 일정을 빼고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와서 인증샷을 남기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다빈 전 씨에 포착된 세 사람 왼쪽이 네. 이정재 씨죠. 네네. 그리고 안다빈 씨 그리고 오른쪽에 정우성 씨인데 뭐 네. 세 분 다 연예인 같네요. 두 분이 연예인이지만요. 우연히 인사 주고받은 인연으로 저렇게 맺어진 건가요? 네, 그렇게 돼서 맺어졌고 약속대로 와서 축하해줬고, 근데 이 사진이 아마 이 공개가 된 것은 과거에 안성기 씨가 뭔가 했던 거 싸이 땡땡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아. 네, 이것이 공개가 됐던 것 같고 정말 훈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게 그냥 네. 연락해서 야 내 아들 전시회 하는데 와줘 이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난 자리에서 초대를 했고 근황을 나누면서 갔다라는 거 그 부분이 되게 미덕같이 느껴집니다. 이 남달라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벌써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몫이 있었어요. 안성기 씨와 정우성 씨가요. 이 각별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편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성기 집행위원장님.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잠시 마이크를 좀 조정을 하고 네, 정도 씨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2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저 장면에서 또 그랬지만 이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마이크도 도와주면서 네. 각별하시다면서요. 특히 이제 안성기 씨가 제가 항상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던 뭐 영화제 때 만나던 느끼는 게 참 다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정우성 씨한테도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척박한 현장에서 찍을 때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선배의 모습이었다라는 네. 거죠. 거기다 또 이제 되게 정우성 씨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두 분이 무사란 영화를 찍을 때 중국에서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하면서 찍었는데 정우성 씨가 중화권 중국을 누비는 이 모습이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흙바람 맞으면서 촬영할 때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든든함을 줬던 선배로 정우성 씨의 마음에 기억이 되니까요. 네. 가식적인 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아, 다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정통으로 연기의 길을 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네, 고비도 많고요. 파란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선배 연예인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더욱 많이 배워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배우 한흥정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종영했던 드라마에서요. 워낙 한흥정 씨가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었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제2의 전성기를 가지지 않을까 네. 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오늘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요. 네. 드라마 출연료를 수천만 원대 못 받게 됐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은정 씨의 소속사 대표가 네.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이 될 무렵에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 자신 소속 배우라든지 직원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네. 언지를 줬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미리 언지를 주지 않고 큰 수술을 받으러 가니까는 한동안 연락이 안 될 것이다. 라고만 그래요? 해놓고 뭔가 운영에 대해서 삐걱거리는 것을 감지는 해도 설마 수술을 하러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아, 그렇죠. 미지급까지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고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지금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10월 무렵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미 어제부로 계약을 해지를 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아, 그렇군요. 소송까지는 안 가고자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 지금 한은정 씨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출연했던 드라마에서요. 네.
이 첫 장면에서부터 몸을 던지는 연기를 했던 한은정 씨였는데 네네. 지금 배우 출신의 설성민 대표인가요? 네. 서소다 대표가 말씀대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고 네. 남은 배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다 계약 해집니까? 계약 해지를 순조롭게 하면 다행인데요. 그게 네. 어려운 경우에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불타는 청춘에 나오고 있는 이현수 씨도 마찬가지고 또 레인보우 출신의 조현영 씨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현영 씨 같은 경우에도 한 700만 원 정도의 미지급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네. 했으면 정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뭔가 회사는 야심차게 시작을 해놓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이런 폐단을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은정 씨가 아마 출연료도 정산이 안 됐고 네. 이중계약에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스 월드 출신이더라고요. 데뷔 초기에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활동했는데 정말 고삐 풀린 한은정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한은정 씨를 제가 종종 요즘 보거든요. 저랑 동선이 겹치는 곳이 있어서. 아, 근데 그러시군요. 한은정 씨가 되게 도시적인 이미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깍쟁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넉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도 친누나처럼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인간적인 스타일인데 이렇게 어떤 미지급 부분 때문에 법적인 소송까지 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정도를 많이 넘어섰구나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은정 씨가 데뷔 초에는 워낙에 헌실한 미모를 소유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신비주의를 고수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털털한 성격을 드러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낚시도 정말 잘할 만큼 아, 그래요? 네, 그 낚시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그 드라마의 리턴에도 출연했을 때 외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조촐하게 치르신다고 하나요? 결혼식을? 아무래도 이제 안성기 씨 스타일 자체가 뭔가 막 드러내고 뭐 허례허식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그 가풍에 맞게 결혼을 할 거로 보이고요. 안성기 씨도 젊었을 때, 그리고 또 원래 아역 출신인 건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어렸을 때 아역 그건 때도 압니다. 흑백 네.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아, 안성기 그렇군요. 씨도.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부전자전이란 말이 네.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안다빈 씨는 아버지는 국민 배우인데 본인은 배우의 길 갈 법도 했는데요. 네. 광고 촬영할 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웠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두 분입니다. 저 때만 해도 신인 배우인 줄 알았어요. 아들인 줄 모르고요. 네. 연기에 도전해 뽑았도 네. 한 텐데 가지 않았고 네. 엘리트 예술가의 길을 두 아들이 다 걷고 있더라고요. 이 안성기 씨 참 자식 농사 잘 지으셨다고 평가받겠어요. 부모가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도 안성기 씨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이었을 아, 만큼 그랬군요. FM처럼 잘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들도 정말 잘 성장했다고 느껴지고요. 네. 둘째 아들 같은 경우 또 사진작가. 네, 네. 시카고 대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아, 저 있는데 촛불 바로 앞에 계신 분인가요? 네, 네. 지금 둘째 아들이요. 근데 사실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국민 배우니까 아들들에게 부담감을 주기가 싫어서 유학을 네.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 청소년기에 두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학비나 생활비를 많이 보내야 됐던 게 안성기 씨의 숙명이죠. 아버지니까.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 교육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7천만 원씩 이렇게 보냈어야 했다고 하니까 안성기 씨가 정말 허리가 휘게 뒷바라지를 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의 일이 사실 들쑥날쑥한데 그 무렵이만 해도 이제 커피 광고를 꾸준히 하실 때여서 그래도 지속적인 지원이 끊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둘째 아들 안필립 씨요. 이 네.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사진 전공을 하는 안성기 씨만의 이 교육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그냥 잡초처럼 자라날 수 있게 말이죠. 특히 이제 사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자식들은 보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자체가 교육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내가 나중에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할지가 다 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도 아버지가 너무너무 영화계에서도 거장이라는 네. 수식어가 정말 어색하지 않게 잘 배우로서 오로지 정말 장인처럼 살아온 이 모습에 자신들이 네. 선택한 그 예술가의 길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아마 같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래도 금수저 집안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유학생활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셨을 텐데 네. 이 안다빈 씨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로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는데 네, 네. 색약 컴플렉스가 있었다고요. 네. 실제로 색약이었고요. 그러니까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을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화가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무채색 위주로 그림을 그렸다고 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에게
컴플렉스가 왔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딛고 서면 더 큰 길이 나에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안다빈 씨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정말 세계학이라는 스스로의 어떤 미술가로서 화가로서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열애설이 하나씩 다 트는데요. 오늘은 네. 또 한중 커플일까요? 배우 강하나 씨가 뜨겁게 열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네. 누굽니까 이분이요? 역시 이제 아무래도 한류 시대가 되니까 연애도 국경을 뛰어넘어 하고 그렇군요. 있구나. 아직까지 인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 열애설이거든요. 네. 그 목격담과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이 마치 연애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열애설이 불거진 건데요. 두 사람 다 배우이고 네. 특히 이제 왕대륙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스타일인데 청춘의 아이콘처럼 지금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오사카의 테마파크에서 둘이 같이 데이트하는 듯한 모습으로 포착이 됐었고 그때는 아니라고 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수산물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해물을 고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봤는데 이번에 역시 또한 중국 드라마를 같이 찍으면서 뭐 정말 연인이 아니라 동료로서 같은 지인들하고 어울렸던 것이지 데이트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강한나 씨는 어떤 분이에요? 드라마로 데뷔를 했죠. 그 네. 9년차 배우인데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 막 뭔가 이슈가 되고 인기몰이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점이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면서 검색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실검에 1, 2위를 다투는 적도 좀 잦아졌는데 특히 네. 레드카펫 그 영화제에 참석을 했을 때 드레스가 네. 항상 여배우들에게는 화제가 되잖아요. 네. 강한나 씨가 과거에 한 드레스,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늘 저렇게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습니까? 신인이어서 그런 건가요? 신인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의식을 하는데 네. 평소 자신에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힙 부분의 라인을 살려서 과감하게 팠던 이 모습 자체가 파격 드레스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건데 네. 그때 이후로 뭐 예능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활동을 쭉 해오다 보니까 왕대륙이라는 그런 중화권 스타하고도 열애설의 주인공까지 되면서 뭔가 네. 이제 자신의 접점을 인기 접점을 향해 가는 그런 중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연상 연하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왕대륙 씨는 국내까지 첫사랑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분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어쨌든 중국 드라마 통해서 서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한다면 두 분이 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강한나 씨에 대해서는요. 네. 이분의 노출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과거에 장혁, 신하균 씨 함께한 영화에서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순수의 시대였을 건데요. 그때 이제 노출신에 대해서 여배우들은 항상 숙명처럼 노출을 해야 된다면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네. 해야 될 때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순수한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네. 과감한 연기에 도전할 때 묵직한 무게감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돼서 드라마까지 진출을 했고 또 예능에 네. 사실 주인공처럼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뭔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강한나 씨도 예능계에서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예능계에서 주연급으로 또